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올해 57세 박상철 씨. 특별히 아픈 곳도 불편한 곳도 없이 건강했습니다. 그저 요즘 들어 몸이 좀 쉽게 피로하다 싶었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날 검사를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결과를 기다리던 상철 씨.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뭔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평소 아무런 통증도 불편함도 없었던 상철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철 씨도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이미 그의 몸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상철 씨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정체는 심장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심장암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양희조 교수님과 함께 심장암에 대해 알아볼게요. 심장은 어떤 기관이고 심장암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심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죠. 피를 걸러서 노폐물과 물을 소변의 형태로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의 수분, 혈압,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신장암은 이런 신장에 생기는 암으로서 신장 안에 있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암은 비뇨기계 암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남녀 전체에서 10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암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모든 암이 그렇듯이 신장암의 원인을 딱 하나로 꼽아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는 흡연, 비만, 고혈압을 신장암의 대표적인 확인된 위험 인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암 발생 위험을 최대 2.5배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꼭 금연할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신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나 고위험군이 따로 있나요? 주로 신장암은 중년층 이후, 특히 55세에서 75세 사이에 가장 많이 진단됩니다. 미국 데이터에 따르면 암으로 진단되는 사람들의 중앙 나이값이 65세였습니다. 또 45세 이하에서는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또 하나의 신장암의 특징은 남자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여성보다 남자에서 약 2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서도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혈류가 없으면 신장암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혈류가 없다고 해서 신장암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건강검진 초음파나 C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암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건가요? 신장은 우리 몸의 깊숙한 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이 많이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거나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옆구리가 아프다거나 혈뇨 또는 혹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신장암의 3대 증상으로 불렸지만 이는 혹이 아주 커진 경우만 나타납니다. 또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체중 감소, 피로, 식욕 저하, 발열 같은 전신적인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증상이 있어서 발견된다기보다는 건강검진이나 초음파, CT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암을 찾기 위한 검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혹이 물혹인지 딱딱한 혹인지를 감별하는데 일차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이 작거나 복잡하게 생긴 것들은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CT는 신장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요. 신장 종양의 크기, 위치, 또 주변 장기나 림프절 전이 여부를 가장 강력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MRI는 보통 CT 촬영이 어렵거나 CT보다 더 자세히 봐야 될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MRI는 조직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드물게 신장암이 진행된 경우 혈관까지 파고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조금 더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항상 조직 검사를 먼저 해야만 진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검사 소견이 제형적으로 암이 의심된다면
영상만으로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암의 병기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신장암의 병기는 쉽게 말해 암이 신장 안에만 있는지, 주변으로 퍼졌는지, 멀리 전이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종양의 크기, 침범 범위에 따라서 크게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1기는 암이 신장 안에만 있고 크기가 비교적 작은 상태입니다. 2기는 여전히 암은 신장 안에만 있지만 종양의 크기가 7cm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기나 인프절로 퍼진 것은 아닙니다. 3기는 암이 더 진행돼서 신장 주변의 지방 조직들, 큰 혈관 또는 가까운 임파선까지 침범된 경우를 말합니다. 멀리 전이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단순히 신장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4기는 가장 진행된 상태로서 암이 신장 바깥을 넘어 주변 장기 또는 다른 장기까지 멀리 전이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신장암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나요? 신장암은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기본 원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암을 확실하게 치료하면서도 가급적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암이 있는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 정상 신장은 살리는 쪽으로의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나쁘거나 혈관과 가까이 위치하거나 부분 절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장 전체와 주변 지방 조직을 함께 제거하는 근치적 신장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건강 상태가 나빠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양을 얼리거나 태워버리는 고주파, 냉동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적극적 감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신장암 치료를 위해 한쪽 신장을 다 떼어내면 생활이 어렵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신장을 다 떼어내더라도 반대편 신장이 건강하면 일상생활은 대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아무 관리도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장이 하나가 되면 남은 신장 기능을 더 잘 보호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혈압 관리, 탈수 예방,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가 중요합니다. 신장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종양이 커지면 신장 주변 조직과 인접 장기를 침범하고 파괴합니다. 특히 신장암은 혈관을 뚫고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종양 혈전이 정맥을 타고 심장까지 도달해서 혈류를 막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혈액을 타고 폐, 뼈, 뇌 등으로 원격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전이된 신장암의 경우는 생존율이 매우 나쁩니다. 또 빈혈, 고혈압, 체중 감소, 발열 같은 전신 반응이나 부종양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신장암 수술 후에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지키며 재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수분 섭취, 혈압 관리, 체중 관리, 그리고 금연입니다. 남아있는 신장에 부담되지 않도록 탈수를 피해야 하고요.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기저질환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약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수용진통제는 남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임의로 장기간 복용하지 마시고요. 담당 의사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도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신장암은 특성상 암이 커져서 전이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100%에 달할 만큼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금연, 체중 관리, 혈압 조절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할 때 초음파나 같은 영상검사를 꼭 챙겨받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신장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프지 않다고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셨나요? 신장암은 조용히 아무 신호 없이 찾아와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라는 사실. 1년에 단 한 번의 복부 초음파, 그 검진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수 있어요. 심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비뇨의학과 전문의 양희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 메디에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신장암 미스터리 완벽 해결. 신장암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어내보내는 신장에 생기는 암으로 국내 암 발생률 10위를 기록하는 암이에요. 55세에서 75세 사이, 특히 남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흡연과 비만, 고혈압이 신장암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예요. 일부에서는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신장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암이 진행된 후에 체중 감소, 피로감, 발열 같은 전신적 증상과 옆구리 통증, 혈뇨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평소 건강검진 때 초음파 등 영상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신장암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신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제하는 게 치료 원칙이에요. 하지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양을 얼리거나 태우는 고주파 치료, 냉동 치료를 하기도 해요. 신장암 수술 후에는 수분 섭취와 혈압, 체중 관리, 금연,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 조절과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의하기를 꼭 기억해야 해요.